있는데요. 새롭게 맞이하는 2017년 절대 놓칠 수 없는 작품이죠. 재심, 다시 진심 제작국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모인 만큼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분들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뜨거운 진심을 가진 이들이 한 영화에 뭉쳤습니다. 현재 진행형 휴먼 드라마 재심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 충무로의 진심 배우들을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영화로 관객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는 정우 씨입니다. 네,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우 씨가 씩씩하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정말 멋지게 정우 씨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잠깐만 보시고요. 이어서 충무로에서 뜨거운 러브풀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 배우죠. 강하늘 씨 모십니다. 네, 강하늘 씨가 흔들고 오고 있습니다. 마치 형제 같은. 자, 그리고 명불허전 무대 위로 오르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네 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와, 진짜 그 영화계의 진심을 가진 배우분들과 감독님이 똘똘 뭉친 재심의 주역분들과 김태훈 감독님을 모셨는데 일단 저희가 조금 전에 영상을 봤거든요. 지금 기대치가 한껏 올라 있는데 정우 씨부터 인사와 함께 역할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찾아주셔서 많은 관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준영 변호사 역을 맡은 정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하늘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심에서 현우 역할을 맡은 강하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와,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 네. 어머님 소개 직접 해주시려고 그런 거죠? 강하늘 씨 소개해 주시죠. 예, 소개 직접 해주세요. 예, 훈훈하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이렇게 추운 날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였고요. 저희 어머니이자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선배님 김혜수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하늘이 엄마 김현숙입니다. 하늘이 어머니. 예, 김태훈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심의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을 한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사실 좀 전에 영상을 봤고 정우 씨 진짜 오랜만에 스크린을 통해서 또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개봉을 앞둔 소감과 함께 영화 소개를 좀 직접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영화는 한때 그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었죠. 목격자가 이 살인범으로 뒤바뀐 사건을 소재로 벼랑 끝에 몰린 한 변호사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살인범으로 누명을 써서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이 한 청년의 그 누명을 밝혀주기 위해 진실을 파헤치고 고군분투하는 휴먼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또 뭐였죠? 오랜만에 스크린을 통해서 인사하는 소감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상태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얼떨떨하고 또 오랜만에 또 기자분들 또 앞에 또 이렇게 서게 되니까 많이 긴장되고 떨리고 설레이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예.
우리 기자님들도 많은 영화 행사에서 이제 배우분들을 만나시기 때문에 지금 느껴지시겠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참 진심이 느껴지는 배우 정우 씨인데 우리 정우 씨가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진심을 저희가 또 영화에서 담아봤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희 재심에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죠, 여러분. 영화에 대한 애정으로 똘똘 뭉친 우리 배우분들의 심 토크를 지금부터 진행을 간단하게 해볼 텐데요. 진심으로 똘똘 뭉친 배우분들의 심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합니다. 심으로 끝나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심들을 모든 단어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저 단어들 중에 이제 한 분씩 그냥 지금 딱 눈에 띄는 단어, 마음에 드는 단어를 골라주시면 저희가 모든 심에 질문을 준비해놨거든요. 그 질문이 나오면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자, 우리 단어를 정우 씨부터 하나 골라주시죠. 어떤 심이 마음에 드십니까? 호기심부터 진심까지 지금 있는데 중심, 예. 저는 몸조심이요. 몸조심. 이제 몸조심 해야 될 나이죠. 예. 자, 몸조심은 어떤 질문이 준비되어 있는지 주시죠. 몸조심 현장에서 부상당한 경험.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막 액션이 강한 영화는 아니지만 특히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부딪히고 예. 이렇게 막 도망가고 이러는 신들이 있어요. 예, 맞아요. 그때는 이렇게 합이 미리 준비가 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어떠셨나요? 아니 이건 완전 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그 뭐지? 그렇게 막 위험한 그 촬영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제 되려 이제 저도 막 그 영화 촬영 들어가기 전에 고사라는 걸 지내잖아요. 네. 그럴 때 제가 그런 영화일수록 위험한 그 액션씬이 많지 않은 영화일수록 그 사고가 빈번하게 더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해놓고 제가 별 이렇게 위험한 장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날 그 사고를 당한 거예요.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유리창이 깨지면서 유리창이 이제 저를 그 덮어가지고 파편이 예, 유리창이 그냥 덮었어요 저를. 파편이 튄 게 아니라 유리창 전체가 죽을 뻔했어 진짜. 저기 아니 첫 그 질문부터 이렇게 센터풀을 해주시면 저희가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아 큰일 액션 났군요. 영화가 아니어가지고 진짜 큰일 날 뻔했었어요 진짜 현장에서.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큰일 났었다고 이게. 불행 중 다행으로 뭐 이제 뭐 눈 쪽 제가 이마 쪽이랑 그 유리를 제가 이렇게 뭐 뚫고 지나간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막 연기한다고 이제 정신이 장르가 없어가지고. SF로 그러니까. 그런 장르가 아닙니다. 휴먼 드라마. 예. 그래서 이제 손을 짚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손을 양손 다쳤어요. 큰일 났네. 양손을 다쳐가지고 한 10바늘 꼬매고 이마 쪽을 좀 이제 심하게 다쳤었는데 그때 한 그래도 한 4, 50바늘 예, 꼬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 예. 쉬었어요. 정말 초반에. 부상으로. 엄청 저희 걱정했어요. 아이고 예. 지금은 괜찮으세요? 지금은 그래도 뭐 치료 잘 받아가시고 예, 전작은 또 지금은 산을 괜찮습니다. 타시고 이번에는 우리 정우 씨 이제 지켜야 될 가족이 늘었기 때문에 몸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우 씨. 히말라야 때는 되려 그런 뭐 몸 다침이나 이런 거 없었었는데 되려 이번 촬영 때 그래서 그래도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큰 사고 없이 잘 사실 돼가지고. 지금 가장 놀란 건 감독님이실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놀랐었어요. 왜냐면 메가폰으로 보시다가 어떠셨어요? 예. 저는 이제 그 순간에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정우 씨한테 뛰어가서 이제 봤더니 눈가에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빨리 이제 차에 태워서 이제 거기 장소가 강화도였는데 서울로 빨리 이송을 했고 이제 너무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한편으로는 제 인생도 좀 걱정이 됐었고 그러니까 사실 다 걱정이 되죠. 자기 오랜만에 몸에. 영화 들어갔는데 여기서 영화가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자 여러분, 근데 정우 씨한테 되게 미안했던 게 더 미안한 거는 네. 그 장면이 삭제가 됐어. 그 장면이 오미 맞아, 삭제가 맞아. 됐대요. 네, 편집되세요. 역사 속으로 간 겁니까? 네네. 메이킹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다행이네요. 메이킹에 나와서. 심지어 그거 재촬영했었는데 삭제됐어요. 자, 그만합시다.
지금 얘기를 하면 할수록 너무 슬픈 상황인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메이킹 영상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눈을 크게 뜨고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슬픈 얘기예요. 그 씬이 삭제가 됐다라는. 재촬영까지 했는데 삭제가 돼서 너무 미안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자, 오늘 제가 심토크라 그랬는데 정말 마음에 있는 모든 얘기가 오늘 나올. 그쵸? 강하늘 씨 지금 전혀 몰랐던 얘기들인 것 같은데. 강하늘 씨 단어 선택해 주십시오. 네. 저는 그냥 딱 눈에 띄는 거 관심? 관심. 관심. 아니, 아유, 더 저 이상 그런 어떻게 뜻은 관심을 아니, 받습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눈에 딱 보이는. 눈에 딱 보이는 네. 단어 관심 질문 주시죠. 촬영장 분위기 메이커는 바로 나. 이게 지금 사실 누구한테 갈지 모르는 질문이었는데 강하늘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하늘 씨입니까, 정우 씨? 그럼요, 하늘이죠. 무조건 하늘이죠. 왜 카 타는 순간 바로 그냥 여자 스태프들 15명 바로 앞에 모여 있어요. 군인한테는 몇 명이 옵니까? 아니 군인한테는. 저는 이거 막 사고 이후로 좀 되게 좀 소심해졌다고 그래야 되나? 막 나서지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늘이 덕분에 굉장히 유쾌하고 즐거운 분위기 현장이 메이커. 됐던 것 같아요. 예, 오, 예. 강하늘 이뻐요. 씨 인정하세요? 아니요 이게 아니고요. 뭐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분위기 메이커인지 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사실 우리 재심도 그렇고 어느 현장에서나 좀 약간 좀 재밌게 하자는 약간 주의가 있어서 그리고 정우 형이랑도 워낙 친하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도 워낙 세시봉 저한테 때 편하게 호흡을 맞추셨고, 예. 선생님도 저한테 너무 편하게 대해주셔가지고요. 그냥 진짜 엄마처럼. 네. 제가 분위기 메이커라기보다는 그냥 되게 즐겁게 저도 촬영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또 워낙 스마일맨이라 촬영에 들어가면 눈빛이 바뀌지만 평소에 늘 웃는 상이라 네, 저 웃는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은 뭐 웃긴 얘기는 없었습니다. 예. 아, 네. 잠깐 민망해서. 우리 강하늘 씨 비법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이렇게 비법이요? 분위기 메이커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비법. 그 김혜수 선배님께서 대신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정말 하늘이한테 오늘 개인적으로 사과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네. 저는 이제 그 극중에 이제 영화상에서 제 아들이니까 제가 또 하늘이 예뻐하고 되게 사랑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오늘 제가 그 미용실에 가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선배님? 네. 아니 하늘이 팬이가 저도 많은 줄 알았지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늘이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제가 왜 사과를 해야 하냐면 촬영하면서 제가 너무 아들 같아갖고 심지어 야단을 쳤어요 하늘이한테. 잘 되라고. 네, 그래서 뭐 할 때 막 진짜 화내고 야단치고 막 뭐 어쩌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순간 오늘 제가 바로 걔한테 그랬어요. 어머 나 가서 하늘이한테 오늘 사과해야 되겠다. 네, 왜냐면 너무 하늘이를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나는 얼굴만 한번 봤으면 하는데 제가 심지어 촬영장에서 하늘이를 야단을 쳐서 그래서 오늘 제가 꼭 이 시간을 빌려서 죄송합니다. 왜 그러세요? 아들을 잘할게요. 왜 그러세요? 하늘아 나도 이 자리를 위해서 너한테 진짜 용서해 주세요. 이해를 자 지금 오늘 진심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하는 너무 씨. 미안했다. 하늘씨 용서해 조금 더 내가 주세요. 너한테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잘할게요. 보여주니까 내 자신이 영화 찍을 너무나 잘 정말 너무 미안하다. 저기 두 분. 너무 미안해. 됐습니다. 이제 된 것 잘못했다, 같습니다. 내가. 예. 엄마가 죽을 죄를 졌어. 죄송합니다. 죽을 때까지 예.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 김혜수 선배님의 그런 야단이 강하늘 씨가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밑받침이 밑거름이 분명히 될 거고 재심 찍을 때보다 지금 또 인기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사과의 시간 본의 아니게 가져봤고요. 김혜수 씨 단어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영화 할 때 정말 우리 두 배우가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바로 열심이라는 단어가 딱 눈에 들어옵니다. 열심. 예, 뭐 예. 영상에서도 저희가 두 배우의 고군분투하는 장면들을 많이 봤는데 열심 질문 주시죠. 가장 열심히 촬영했던 질문. 사실 두 배우를 이제 우리 선배님께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김혜수 선배님이 가장 열심히 촬영했던 장면. 모든 씬을 열심히 하시지만 예, 저도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워낙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예. 제 개인적으로 한 신이 있었어요. 모든 신이 다 뭐 중요하고 중요하고, 그랬지만 제가
아까 그 정우 씨가 몸을 그 유리창에 했대. 저도 한번 경험이 있었어요. 별거 아닌데 저도 그 하늘일 때문에 이제 그 제가 동사무소인가 가가지고 막 그 항의하는 거 막 장면? 난리를 예. 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걸 리허설을 막 하고 그런데 사실은 좀 나이가 있으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니까 좀 조심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무사히 다 찍고 났는데 딱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예, 예. 그래갖고 갈비에 금이 간 거예요, 살짝. 예, 그래서 그날 촬영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 그뭐 약도 먹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다음 촬영이 있어서 그래서 한 열흘 고생했어요. 예, 예, 움직이지도 못하고. 예, 예. 저희가 이런 경우로 혼신의 힘을 예, 다한다고 예, 예. 그러죠. 정말. 저도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일어났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 보니까 갈비에 살짝 또 금이 가 있어. 예. 그때 그래서 그 기억이 나요. 예. 저희가 특히나 영화 볼 때 그 동사무소 씬, 감독님 그 동사무소 씬은 나옵니까? 네. 근데 감독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네. 다 잡으신 것 같아요. 저희를 나이 불문하고 다 그런 경험 의도하지 있는 것 같아요. 않았는데 예, 은근히 조용하신데 우리 배우들을 잡으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예, 때는 끝까지 해야 배우분들이 돼. 예. 이 영화 한 편에 모든 걸 던지신 것 같아요. 진짜 이 영화에. 다행히 편집일기는 당연히 넘겼고요. 네, 편집. 제가 그날 너무 탈진하셨었어요. 그래서 저 걱정이 돼가지고 좀 너무 세게 안 하셔도 적당히 하셔도 됩니다라고 감독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씀도 드렸는데 그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 거의 몰입할 그러면은 넘어가셔가지고 네. 칙칙 마르셔야 되는데 계속 찍으셔요. 예. 자, 오늘에서야 얘기할 수 있는 모든 진심들. 자, 이제 우리 감독님 단어 하나 선택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안심으로 하겠습니다. 안심. 감독님한테 지금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안심 질문 주시죠. 이 영화 뭐 때문에 안심했다. 그 뭐 이유들이 많겠지만 지금 딱 떠오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심했던 이유. 이제 메인 배역 캐스팅. 캐스팅이 끝나고 이제 어머님을 어떤 분을 모셔야 되나 라는 깊은 고민에 빠졌었거든요. 두 분이 이제 캐스팅이 되고 네, 나서 네, 네, 예. 네. 그런데 이제 다행히 김혜숙 선생님께서 시나리오를 읽으시고 이제 흔쾌하게 이제 해주시겠다고 해서 그때 저희 제작진 저랑 비롯해서 배우들 그리고 제작진들 모두 다 대단히 안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 세 분이 완성이 됐을 때 그야말로 안심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어머님까지 딱. 예. 네, 네, 네. 자,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정우 씨, 강하늘 씨, 김혜수 선배님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진짜 안심이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대가 되고 이분들의 기운이 고스란히 아마 그 촬영할 때도 계속 이어졌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가슴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시나리오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배우분들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이 영화 몰입해서 찍을 수 있었던 게 시나리오의 힘이 컸던 것 같은데 보시고 어떠셨나요? 다음 장이 궁금했다 그러셨는데 정우 씨. 네, 시나리오 힘이 굉장히 있었고요. 보면서 솔직히 뭐 그렇게 큰 기대 없이 그냥 봤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페이지 넘기면 넘길수록 다음 장이 굉장히 궁금했었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 영화 같은 이야기가 진짜 실화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놀라웠고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이 변호사라는 캐릭터가 변호사라는 그 직업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여서 또 평범해서 그게 더 좋았었던 것 같고,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설레이기도 하고. 이 제작기 영상의 첫 번째 파트가 바로 결심이었는데 그럼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이 인물에 끌렸군요. 시나리오의 사건도 힘과 그렇지만, 네. 예, 그리고 캐릭터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끌려서 선택을 하게 됐고 평범하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정우 씨라는 옷을 입고 굉장히 또 평범하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김혜숙 씨는 시나리오가 가슴에 와닿았다고. 네, 무엇보다도 말씀하셨어요. 저도 많은 시나리오 읽어봤지만 그 진심,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였지만
진심과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예, 그래서 이런 영화에 저도 배우지만 같이 한번 힘을 합한다? 예, 연기해 보고 싶었어요. 예, 예. 사실 그동안 많은 작품에서 진짜 눈빛 하나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움직이게 만들었던 연기를 선보여 주셨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기대가 큽니다, 선배님. 그래서 갑자기 목소리가 떨리는데 사실 되게 조심스러워요 지금. 예, 예. 왜냐하면 이 엄마는 엄마긴 엄마지만 어떻게든 보면 갯벌에서 배운 거 없는 정말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소외될 수 있던 그런 엄마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과연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 하여튼 거기에 대고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여줄지 이렇게 저도 떨려보고 걱정이 돼 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그 고민이 연기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강하늘 씨는 이 시나리오의 모티브 사건에 워낙 관심이 많으셨었다고 들었어요. 네네. 예.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저는 보게 됐고 그냥 우리 작품이 그 작품을 재현한다거나 어떤 그 작품에 이제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작품은 아니지 모티브를 한 이제 그렇죠.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보니까 제가 그 작품에 품었던 관심이 이 작품까지 안 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저절로 그 사건이 생각이 몰입이 나고. 되고. 네. 예. 그래서 사실 그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는 얘기부터 그냥 전 되게 뭔가 되게 긍정적이었어요. 시나리오를 이 시나리오에 보기도 대해서 전에? 아직 보기도 예. 전에 그런 모티브를 삼았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정말요 하면서 이제 정말 긍정적으로 보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읽으면서 물론 이 작품에 빠져들게 됐고 그리고 이 작품을 선택하는 계기가 될 때까지 이제 어떤 제가 느꼈던 실제 사건에 있었던 관심과 어떤 그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했지만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게 전 단순히 이 현우라는 인물이 10년을 교도소에 살다 왔다. 나는 이제 그러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냥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너무 억울할 것 같고 되게 분노가 있을 것 같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냥 분노도 없어져 버렸고요. 이제는 억울함도 없어져 버렸고 그냥 거기에 잠식되어 버린 거예요. 그 현우라는 인물이. 사실 그거를 그냥 단순히 일차원적으로 분노나 억울함보다는 조금 더 그런 쪽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은 어떤 욕심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좀 그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10년 동안 살다 보면 억울하겠지, 분노가 있겠지 이런 마음보다는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 배우로서의 욕심도 발휘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그렇죠. 예. 네. 특히 정우 씨도 그렇고 하늘 씨도 그렇지만 정우 씨 지금 연속 3작품이 다 실존 인물을 연기하셨습니다. 세시봉, 히말라야, 재심까지 굉장히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저도 그게 뭐 일부러 막 시나리오를 막 실화야 아니야 이렇게 막 찾아다니는 건 그렇지? 아닌데 그럴 순 없죠. 예, 예. 난 실화만 하겠어. 이럴 순 없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이것도 저는 뭐 방송도 못 봤었고 그 실화라는 얘기를 듣고 시나리오를 받아본 게 아니라 보다가 정말 저는 영화적으로 봤어요. 근데 알고 그래서 저도 이제 실화를 이제 바탕으로 만든 시나리오라고 해서 그래서 더 놀랐던 건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실화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그 앞뒤 맥락과 이야기의 어떤 그 스토리들이 딱 들어맞는 막 퍼즐이 딱 맞춰지는 듯한 그런 게 그게 맞춰지면서 막 이렇게 내 심장이나 가슴을 두드리는 그렇죠. 뭔가의 어떤 그게 뭐 감동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어떤 공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느꼈던 그게 또 실화가 주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힘입니다. 예. 우리 하늘 씨도 세시봉 동주에 이어서 재심까지 3번째입니다. 네. 네, 그러게요. 저도. 그 가슴 뛰는 느낌을 하늘 씨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 저도 일단 그 세 작품 전부 다 사실 정우영이랑 똑같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감독님한테 한번 촬영하면서 그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저 이상하게 실화 작품만 계속 하게 되는 것 같다. 지금도 그렇고 네. 그렇게 했는데 감독님이 얘기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실제가 더 영화 같다, 더 영화 같을 수 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우리는 되게 모든 사람이 평범하게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서 다 영화들은 하나씩 다 있는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을 해요. 모두에게. 네. 그럼 자연스럽게 감독님께 여쭐게요. 그 영상의 두 번째 파트가 핵심이었거든요. 사실 재심은 현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깊은 인상을 줄 것 같은데 감독님이 가장 하고 싶으셨던 핵심이 뭔지 전하고 싶으셨던. 오늘 뭐 진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진정성이라던가 이런 단어 저희 영화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이제 그런 것들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저는 감독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영화의 완성도인 것 같아요. 영화의 완성도와 그다음에 어떤 재미, 그다음에 관객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뭐 감동 공감. 그런 예. 것들이 공감 그런 것들이 더 저한테는 중요한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은 모든 영화에서 연기를 하시는 연기자분들 감독들은 다 진정성 있게 자기 자신의 작품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더 중요하고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 것은 그 영화의 완성도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멋진 말씀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시나리오를 잘 재현해줄, 잘 구현해줄 배우분들이 필요했을 텐데 그렇죠. 이 두 네. 분의 케미스트리 그리고 모자 우리 김혜숙 선배님과 강하늘 씨의 연기를 봤을 때 쾌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감독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이제 저 연기자의 팬으로서 영화가 나오기 전에 저 연기를 지켜볼 수 있는 게 감독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정우 씨나 하늘 씨나 또 김 선생님이 연기하실 때마다 저는 연출자의 입장이 아니라 팬으로서 많이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그때마다 쾌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를 또 이 제가 쓴 대사를 이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저렇게 하는구나,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는구나라고 느껴졌을 때 그때 굉장히 재밌었어요. 특히나 우리 한 번 더 정우 씨께서 한 번 더 연기를 네. 하면서 더 큰 쾌감을 주셨을 거라고. 그렇죠. 예. 정우 씨 완전 이제 신이 간단한 신들도 있고 어쩔 때 촬영이 일찍 끝날 때도 있잖아요. 스태프들한테 오늘은 12시면 끝날 거야. 절대 그렇게 끝난 적이 없습니다. 정우 씨가 오는 날은 항상 꽉꽉 채워서 저희가 항상 끝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원래는 네. 아마 다른 기존에 이제 같이 작업했던 감독님들은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테이크를 많이 가는 편은 아니에요. 맞아요. 예, 네. 제가 뭐 지금 2000년도에 이제 데뷔해서 지금 한 17년째 딱 그렇게 되는데 테이크를 가장 많이 갔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어떤 있는 거죠. 그 예. 애정이 좀 남달랐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저희가 2월 스크린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파트가 있었는데 네 번째 파트가 진심 파트였어요. 진심. 사실 재심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배우분들과 감독님께 여쭐게요. 영화가 주는 어떤 메시지가 관객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정우 씨가 생각하실 때 이 메시지는 관객한테 꼭 소통이 가능할 거다. 내가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랬다. 누가 어떤 이가 어떤 상황에서 이 영화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심에는 어떤 진정성이 가지고 있는 울림이 있지 않을까라는 건 확신합니다. 저는. 예. 울림이 있다. 강하늘 씨. 제가 이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이제 그리고 이 사건을 처음 접하게 됐었을 때 여기 모티브가 된 사건을 처음 접하게 됐었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억울함 제가 그 당사자도 아닌데 억울함을 느꼈고 분노를 느꼈거든요. 근데 촬영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거는 이 내가 억울함을 느끼고 분노를 느낀다는 거는 내가 내 삶이 아닌 여유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건을 돌아보고 이 작품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종류의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작기 인터뷰 마지막에도 사실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렇게 자기 본인의 삶과는 다른 어떤 종류의 삶도 한 번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가 계기가- 여유가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혜숙 씨. 아, 글쎄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 재심을 하면서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일을 언젠가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영화는 그냥 저는 어려운 것보다도 그냥 같이 보시면서 저를 대입해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분노도 하시고 또 같이 슬퍼하실 수 있다가 나중에는 또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시원함을 여러분들이 같이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감정선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렇죠. 네. 예. 감독님. 연출자로서 감독으로서 이제 어떤 영화에 과도한 메시지 같은 게 들어갔을 때 관객들은 그걸 좀 멀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영화는 이렇게 과도한 메시지가 있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한국 사회가 굉장히 힘들고 살기가 힘들고 이제 그렇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작은 희망 보시는 분들이 작은 희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세 분의 배우분들 그리고 감독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왜 우리가 2017년 재심을 꼭 봐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이크를 우리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벌써 예 감사합니다.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 전달할게요. 안녕하세요. 전달된다. 여기 오른쪽 뒤쪽에 네 마이크를 켜서 네 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입니다. 네. 정우 배우랑 이제 강하늘 배우께 질문드릴게요. 네. 두 분이 세시봉 그리고 또 예능까지 포함한 고청춘으로 이번에 세 번째 호흡인데요. 이제 처음 그때 당시에 처음 호흡했을 때와 또 이번에 세 번째 호흡 맞추면서 어떤 점이 또 좋았고 또 변한 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세 번째 호흡이요 두 분은. 네, 네. 그러네요. 그 뭐 보통 주는 그냥 여행 같이 갔다 온 거였고 뭐 작품으로서는 이제 세시봉이 이제 있었었는데 그때 함께 또 노래를 꼭. 예. 그때랑은 하늘이는 기본적으로 변한 거는 거의 없어요. 태도라든지 작품에 임하는 어떤 자세라든지 열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그 이상으로 더 에너지가 더 커졌다고 그래야 되나? 그리고 이 작품을 보고 이 캐릭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하늘이랑 그래도 한 나이 차이가 한 뭐 10살 가까이 나니까 그냥 형으로서 얘기를 하면 좀 더 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예. 깊이가 그리고 자기 있어졌다. 연기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이 조금 더 쌓여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그 에너지를 받기도 했었고 제가 이 현우라는 캐릭터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싶어서 조언을 해주기도 했었는데 조언 따위는 뭐 굳이 내가 나나 잘할 거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연기를 보기 전에 조언을 했군요. 예, 예. 연기를 보기 전에 이제 불안해서 내가 조언을 왜 했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예. 아니 그때 이제 촬영 이제 캐스팅 되고 나서 그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바빠가지고 너무 보고 싶었는데 자주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뭐 첫 촬영하면서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었죠. 예. 내가 걱정할 필요가 미안하다 없었다라고. 하느라 내가 괜히 그 자 오늘 사과의 쓰잘데기 없는 연속인데요. 걱정을 해가지고 동생을 미안하다. 사랑하는 형의 내가 마음이죠. 하느라 형이 미안하다. 예, 예. 어. 예, 두 분 정말 좋아지길 바라고요. 자 이번에 우리 강하늘 씨. 제가 형한테 불안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러네요. 세 번 저도 사실 그렇게 그 세 보면서 생각은 안 해봤었는데 벌써 세 번이네요. 근데 제가 정호 형은 기억할 거예요. 제가 세시봉 촬영 당시에 정호 형을 만나서 제가 처음으로 했던 말이 형 저 진짜 형 팬이라고 얘기를 제일 먼저 했었어요.
제가 형 바람도 계속 바람. 바람도 계속 돌려보고요. 응답하라도 계속 보고요. 막 너의 팬이 아닌 선배는 누구니 도대체? 아니 제가 정말 오늘 제가 훈훈하게 정말 마무리합시다. 훈훈하게. 알겠습니다. 미안하다. 제가 정말 좋아한다고 얘기를 드려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세시봉 때는 정말 저는 좀 기쁜 마음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로 함께하게 된 게. 이 옆에서 내가 연기하는 걸 계속 보고 있다는 게 진짜 저는 좀 좋았고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마음이 제일 컸다면 꽃청춘 때는 이제 그러니까 나이가 뭐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친구가 된 느낌이었거든요. 형이랑은 그게 정말 어떤 프렌드가 된 어떤 그런 느낌이. 외모도 약간 친구 되게 같아요, 많았어요. 진짜. 네, 예. 제가 그래서 또- 욕했어 나한테? 정우 씨 오늘 첫 자리입니다. 예, 절심을 선보이는. 예. 농담으로. 예예예. 아 그랬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옛날에 연기 배울 때도 그랬고 사실 어떤 선배님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분들이랑 연기를 할 때도 네가 후배라는 입장으로 다가가게 되면은 그분한테도 되게 신뢰가 된다고 저는 배웠었어요. 그분의 연기에서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배웠는데 근데 솔직히 이번에는 항상 계속 만나 있는 사람으로 만나면서 제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좀 많은 걸 좀 형이 방금 얘기할 때 저한테 많이 받았다고 표현했는데 전 솔직히 되게 많이 형한테 받았었거든요. 많은 것들을 되게 굉장히 형이랑 씬을 하면 되게 편했었고 사실 걱정할 것도 없었고 저 뭐 처음부터 걱정도 안 했었고 형한테 그래서 전 솔직히 말해서 형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저를 그러니까 동생이 아니라 현우로 대해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게 참 극속으로 고마워요. 이미 들어와서. 왜냐면 예. 이제 뭐 작품 수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많이 편해졌고 하늘이가 저를 대할 때 굉장히 그냥 막 대하는 것 같아서 진짜로. 그게 정말 편해졌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예. 굉장히 그게 뭐 어떤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긍정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 뭐 간단하게 또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저희 영화의 클라이막스에서 나오는데 네. 감정이 현우의 감정과 이제 준영의 감정이 이제 그 치닫는 그 씬이 나오는데 거기서 제가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이렇게 그 따귀를 때리는 씬이 있어요. 근데 그 씬에서 이 친구가 정말 그 배우로서도 그렇고 그 한 사람으로서도 댐댐이가 참 좋은 친구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그 장면에 굉장히 욕심을 많이 부렸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촬영하면서 촬영을- 그렇게 테이크를 많이 가봤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한 뭐 20대 가까이 이렇게 뺨을 이렇게 맞는데도 예, 그냥 묵묵히 그냥 괜찮아요. 그 하늘이의 그 트레이드 마크 그 웃음 지으면서 네. 그게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두 분이 함께하는 마지막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조심스럽게. 그랬는데 참 이 친구가 고맙구나 하늘이한테 참 고맙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때렸어요 저를 또 한번 저를 좀 반대로 이렇게 감독님께서 제안 주셔가지고 반대로 이렇게 정욱 씨를 이렇게 준영을 현우가 한 대 때려보면 또 어떨까? 감정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또 새로운 감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찍었습니다. 오늘 진짜 감동이에요. 그 씬 하나를 완벽한 씬을 만들기 위해서 두 분이 서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예. 제 형님, 기억으로는 정우 씨가 17대를 때리고 하늘 씨가 한 대 때리고 17대 1. 17대 1이 여기서 나온 비트가 아니었군요. 여기서. 예. 아니요. 자, 좋습니다. 정말 훈훈합니다. 두 분의 브로맨스, 케미스트리 영화에서 기대해 주시고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전달할게요. 예, 무비라이징의 최재필이라고 합니다. 네. 예, 저 네 분께 조금 좀 무거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영화를 위해서 억울한 분들의 사연을 법 때문에 억울한 분들의 사연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그 때문에 법제도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이 영화 촬영 이후로 네 분 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느끼신거나 생각하신 바가 있으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대사에서도 법으로 하자 그랬을 때 굉장히 이제 강하늘 씨가 격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는데 이번 영화 찍으면서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그 감독님부터 좀 여쭐까요?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이기도 한데 법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근데 끊임없이 던져요. 사실 뭐 영화 내에서. 근데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많은 국민들이 느끼시는 바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한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이 영화 또 준비하면서도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만들면서 들었던 가장 큰 생각 중에 또 하나가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는 사회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또 영화를 만들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죠, 당연히. 네. 우리 김혜수 선배님 어떠십니까? 예, 저도 그 시나리오를 보고 영화를 찍는 내내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에는 그렇게 억울한 일도 많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좋지 않다는 거를 느끼면서 굉장히 많이 힘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엄마의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고 그래도 이 세상에 아직은 살아볼 만하다. 아직 정의는 그래도 어딘가에 남아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엄마의 그 마음으로 엄마의 힘은 정말 어마어마하다. 그 엄마 대사 중에 내 아들 10년간 옥살이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정말 아무것도 배운 거 없는 그런 엄마지만 그 아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웠던 그 엄마의 힘이 이 재심의 그래도 자그마한 그 불꽃이 아니었나 그쵸, 그런 희망이. 생각이 들고 그래도 아직은 세상은 살아볼 만하다. 아직은 의로운 사람이 그래도 남아 있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많이 커졌으면 좋겠다. 네, 그런 그런 생각을 바람, 해봅니다. 네. 강하늘 씨. 네, 잘 모르. 저는 뭐라 그럴까요? 멍청하다면 멍청할 수 있는데 제도를 잘 몰라요. 법 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나는 내가 해야 될 연기가 그 현우라는 캐릭터가 있다 보니 그 현우가 느껴야 하는 마음을 최대한 느끼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 사실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사 중에 이제 이 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작품 안에서 굉장히 여러 번 되묻게 되고 되묻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사실 그 법이나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는데 왜 생겼을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냥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누군가가 사랑하는 뭔가를 지키려고 나타난 것 같아요. 그 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캐릭터를 출발할 때도 내가 지키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게 현우라는 인물이 지키고 싶고 현우라는 인물이 사랑하는 게 뭐였나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냥 저는 뭐 누군가는 지금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 아니면 괜찮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모든 사람이 지키고 싶은 게 다 있다는 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게 있고 지키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그러면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법을 잘 모르지만 지키고 싶은 것들,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고 그리고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신 것 같아요. 예, 정우 씨. 글쎄요, 맞아요. 저도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이 시나리오를 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이 들었었던 건 사실인데 무엇보다도 법이라는 것도 그렇고 어떤 그 제도라는 것도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그냥 단순히 그냥 그렇게 일차원적으로 보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영화의 해석을 저는 사람이 어떤 한 인물을 그 억울한 사연이 있는 어떤 한 인물을 선입견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한 인물을 이해하고 믿어주기까지의 그 과정을 그린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변호사라는 캐릭터도 법조인이 아니라 사람이 보여서 이 캐릭터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었고
이 시나리오에 사람 냄새가 나는 이야기들이 뭉쳐 있어서 너무너무 따뜻하고 좋은 에너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느꼈었던 것 같고 여기에서 돌아볼 때 내 자신은 어떤 그 선입견으로 둘러싸서 상대방을 보지 않았나. 그건 보이지 않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자신부터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예. 정우 씨는 이번 영화를 통해서 내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예, 예, 됐다. 자, 이렇게 네 분의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그곳은 사랑, 믿음 모든 게 있지만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좀 보호가 돼야 되지 않을까, 보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시크니스 최정은 기자입니다. 네. 네,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새 배우들 캐스팅하신 이유가 궁금하고 또 직접 시나리오 쓰셨는데 시나리오 쓰시면서 생각하신 캐릭터가 촬영장에서 본 배우들의 모습과 일치했는지 또는 뭐 긍정적으로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자, 세 분을 캐스팅한 이유 일단. 네. 일단 저는 이제 보통 시나리오를 쓰면서 어떤 특정한 배우를 떠올리진 않거든요. 어떤 배우가 캐스팅 됐을 때 그래서 항상 시나리오에 좀 여지를 좀 남겨두는 것 같아요. 배우들이 해석할 여지를.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여러 캐스팅 제안을 들어보고 배우들을 마지막에 시나리오 다 탈거한 다음에 시나리오에 맞는 배우를 떠올리다가 정우 씨가 이제 변호사 역할로 잘 어울리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실제 주인공인 이제 지금은 유명해진 변호사인데 박준영 변호사를 만났을 때 그 당시에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유명하지 않은 정말 낯익고 바라고 다니는 그런 변호사였거든요. 민소매로. 예. 죄송해요. 민소매. 괜찮습니다. 민소매. 예. 그런 변호사, 그런 소박한 변호사. 근데 그러면서 어떤 한 칼이 있는 그런 변호사를 딱 떠올렸었어요. 근데 이제 정우 씨를 봤을 때 어떤 그런 친근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처음엔 매력이 있죠. 네네네. 그리고 친근함으로 무장하고 있는 그런 배우를 처음에 원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우 씨한테 시나리오를 드리게 됐었고 다행히 흔쾌히 히트작도 없는 저의 영화에 출연을 열심히 해줬었고요. 그다음에 그 두 명을 썼던 하늘 씨가 맡았던 캐릭터는 아까 이제 하늘 씨가 했던 얘기대로 저는 이제 하늘 씨의 반대되는 이미지를 봤어요. 감독들이 흔히 배우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강하늘 배우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저 친구는 굉장히 바르고 착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악역을 하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런 얘기들 감독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다양한 얼굴이 있죠. 예. 네네네. 그래서 눈빛이나 얼굴형이 사실은 선하지 않다. 그런 얘기까지 오갔습니까? 예, 예. 여기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미담 기억에- 제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지금 영화에서 악역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변해가는. 그렇죠. 네. 10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과는 담을 쌓고 사는 거친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본심으로 돌아가는 역할을 했을 때 강하늘이라는 배우가 저격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김혜수 선배님,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단히 네. 예. 선생님은 저는 그냥 선생님에 대해서 하나의 이미지가 있는데 어떤 이미지냐면 굉장히 센 호랑이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내 앞에 서 있는 나를 잡아먹으려는 호랑이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려는 호랑이 같은 느낌. 그래서 이 엄마가 사실 그런 역할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엄마라는 기존에 있던 영화들처럼 뭐 이렇게 단순히 눈물 삶을 자극하는 엄마가 아니라 정말 호랑이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내 아들을 보호하려고 상처까지 입어가면서 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기획 선생님한테 제일 먼저 드렸었어요, 시나리오를. 근데 다행히 허락해 주셔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독님의 캐스팅 이유와 그리고 아까 그 촬영하면서의 느낌은 그
제작 보고의 중간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계십니까? 네, 마지막 질문. 네, 안녕하세요. 저 TV데일리 한예지 기자라고 하는데 네. 감독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일단 재심이 제작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진범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영화를 제작하시려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진범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잡혔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기분이 좀 어떠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이제 영화 진짜 피해자분을 만나보셨는지 안 만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분을 보면서 진짜 이것만큼은 영화에 꼭 담아야겠다 좀 억울함을 풀어주는 마음에서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저는 사실은 이 시나리오 쓰게 된 계기가 어떤 지인이 찾아와서 그냥 영화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알고 있는 지인이었는데 이런 사연이 있다. 그런데 네가 영화를 좀 만들면 어떻겠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제가 너무 이제 그 전작을 또 실화 영화를 했기 때문에 실화 영화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한다고 했다가 이제 그 친구의 사연을 보고 나서 아이고 한 번만 더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쓰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정우 씨가 아까 선입견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를 이제 전주에 내려가서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선입견이 뭐였냐면은 좀 무서웠어요. 왜냐면은 누명을 쓰고 어쨌건 누명을 쓰고 살인범이 아니었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고 나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혹시 이 친구가 진짜 범인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선입견을 가지고 그 선입견을 바라보는 이 친구를 바라보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나중에는 지금은 굉장히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촬영장에 와서 항시 정우 씨랑 인사도 하고 되게 재밌게 지내는 걸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또 준비 과정에서 또 다른 네, 예, 그다음에 어머니 얘기를 들으셨을 때는 어떠셨나요? 일단 박진영 변호사와 대화를 하면서는 박진영 변호사는 재심이 나올 것을 굉장히 확신하고 있었고 저도 증거 자료를 봤을 때 재심이 나오는 거는 거의 확신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화의 시나리오의 엔딩은 말씀해 주셔도 되는 겁니까? 괜찮습니다 이거. 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감독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요. 아니 괜찮아요. 예. 당황했어요. 감독님이 스포일러야. 그 저는 이후에 기자님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범인이 잡히고 이런 것들 바라고 있었죠. 사실은 진범이 잡히기는 바라고 있었는데 영화가 저희 촬영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박진영 변호사한테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재심이 확정됐고 그다음에 진범은 지금 구속됐다. 그래서 예, 좋은 저는 이 영화를 준비하는 과정에 또 다른 영화 한 편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예. 진짜 영화 같은 경험을 하신 것 같은데, 자 이것만큼은 담아야겠다 하신 게 그럼 뭡니까, 감독님? 이것만큼은 영화에 꼭 담아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말씀. 그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제 어떤 정우 씨가 가장 설명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맞아요. 없는 인물 그리고 그 인물을 믿는 감독님마저도 가졌던 그렇죠. 예. 그 인물을 믿는 유일한 인물인 변호사. 네. 그리고 변호사가 그 인물을 이야기까지 그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과정을 그린 영화고 엔딩은 몰랐던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스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감독님이 무엇을 담으려고 했는지는 오늘 그 마음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도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다시 한번 기자님들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었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질의응답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질문해주신 기자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자 이제 저희 포토타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포토타임 전에
끝인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와주셨는데 우리 정우 씨부터. 예. 아유 오늘 이렇게 오늘 또 계속 따뜻하다가 오늘 또 갑자기 또 추워졌다고 또 축하합니다. 예. 기사를 봤는데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 그래도 이렇게 많은 관심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언제나 오며 가며 보면은 반갑게 제가 깍듯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하늘 씨. 예, 지금까지 강한일이었고요. 아니 마무리를 본인이 하십니까? 내 멘트인데. 예. 예, 제 정말 그 오늘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되게 즐겁게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기자님들께서도 그 즐겁게 시간 보내신 거면 좋겠고 그리고 진짜 추운 날씨에 이렇게 자리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솔직히 말해서 질문이 되게 많이 해주셔서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수 선배님. 네, 먼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그 관심을 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아무쪼록 저희 재심이 여러분 여기 오신 기자님들의 힘을 입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본의 아니게 스포일러를 귀찮아서. 아니 근데 그래서 관심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아니 스포일러 대단한 반전이 있는 영화는 아니라서 뭐 대단한 스포일러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건 네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본편으로 다시 한번 뵙기를 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우 씨 시선 조금만 뒤쪽으로, 정우 씨 조금만 뒤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발자국만 더. 좋습니다. 시선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우리 정우 씨 디테일하고 생산력이 늘 보여주셔서 더욱더 애정을 가지고 촬영한 제시 오른쪽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정면 위쪽 봐주시고요. 없이 미담으로 임해주신 우리 정우 씨입니다.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시간을 왼쪽으로 가주시고요. 네. 강하늘 씨 이번에 또 나는 빛이 선물로 지켜주시겠답니다. 네, 우리 김혜수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영화로서 두 번째 만남이고요. 시선 오른쪽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진짜 참 감각적이었어요. 왼쪽을 봐주세요. 어깨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자리에 계시고 김혜수 씨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을 오른쪽으로 가장 큰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 정면 봐주시고요. 자, 정면 아래쪽 한번 봐주시고요. 진심을 다한 제시 파이팅!
병, 또 병, 캔, 아도 캔. 에휴, 너도 어제 엄청 달렸구나. 아, 식빵년들 때문에 분리수거가 꽉 찼어. 뭘 저렇게 처먹은 거야? 뭐지? 저 말발굽? 너만 모르는 맥주. 못 먹어봤지? Hessens Glück, Funkstätter.